네, 1월 13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성철의 나는 솔로입니다. 정치평론가의 장성철 소장님께서 영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어느덧 갑자기 솔로가 되어서 짝을 찾아 헤매는 여정, 저희 장성철의 나는 솔로 코너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기 옥순으로 누가 오셨는지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렸지만 누군지 티가 난다. 매불쇼 자각생 강성필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요즘 제일 핫해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벌써부터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건가요? 정치 평론계 가장 핫한 인물 오. 강성필. 아주 저랑 나이 차이도 있어서 연하. 네. 저번 주에 연하는 네. 연하 같지가 않더라고. 그분이 거의 비슷한 연애. 내가 형이라고 불러야 될 어떤 것 형이 같아요. 오셨어요, 저번 주에는? 완이 형. 옥순이 아. 김한 아, 1기 기자? 옥순으로서는 김한 아. 기자인데요. 우리 2기 옥순으로서는 강성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이봐, 예. 얼마나 피부도 좋고 아, 연하 같잖아요. 예. 지난주는 연상이었어, 연상. 예, 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신데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는데 진짜 시간이 안 맞아서 네네네. 못 모셨었는데 네. 너무 반가운 마음과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종편수국의 강성필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가 사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는 사실. 매불쇼 장학생이라고 댓글이 달리던데. 네, 뭐 이제 그 장학생은 장학생인데 어쨌든 이 시사인이 되게 이게 품격 있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품격이 없어서 그동안 좀 부끄러워서 못 나왔는데 앞으로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바로 산책 같이 나갈 분위기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손 잡아야 되나? 네, 오늘 영철과 옥순의 이기 케미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거부하는데요? 원래 또 옥순이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아. 처음에 바로 마음을 열 수 없기 밀당해야 때문에 네, 이 옥순이 정치- 가장 이쁩니다. 어우. 네. 네, 두 분의 어떤 정치 평론의 세계를 펼쳐주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이번 주 뽑아온 말말말로 시작해 볼까요? 지기요. 지금도 오늘도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유, 빨리 좀 끝내주세요. 부탁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이은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은기 기자가 현장에 가 있어서 아까 오. 잠깐 현장 연결했었는데요. 윤석열 씨 아직도 서증 조사를 하고 있는데 총 아직도? 13종류의 지금 서증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9번밖에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5시까지 번. 끝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지킨다고 보세요? 얘기 다 들어주려고 그러나, 근데. 마음이 너그럽나? 근데 난 너그러워도 되는데, 그런 거에는. 아 근데 걱정은 이제 서증조사 끝나고도 이제 또 변론도 남아 있고 그렇죠. 최후 진술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타잖아요. 아, 네. 말이 길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본적으로 뭐 한 최소 뭐 밤 9시는 되지 않을까? 최소. 근데 제가 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예. 술이 있으면 날밤을 까는데, 술이 없으면 한 2시간이면, 하긴 가지고 일종의 필리버스터도 이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체력이 좀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럼 두 분은 오늘 결심 구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결심이 다 종료되고 다음 선고기일까지 잡힐 수 있다고 보세요? 잡힌다고 봅니다. 네. 왜 잡힌다고 안 봅니다. 되면 네. 진짜 주기현 아저씨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큰일이 납니까? 우리 다 들고 일어나죠. 가야죠. 이제. 저희 아까 1부에 출연하셨던 장영철 부소장님은 밀란이 일어난다라고 하긴 그럴 하셨어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재판관, 예. 재판의 독립, 판사의 독립 이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9일날 이후로 직위원은 좀 연구 대상이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너무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거 재판 1심 끝내고 나서는 그냥 판사 그만두고 예. 그냥 MC로 나가라. MC로요. 시사인에 하나 새로운 코너를 만든 거예요. 아, 지기현의 어, MC 지연. 그렇지. MC 지기현. 그런 거 하나 해야 돼. 어. 그럼 대박 날 것 같아요. 옥순으로 모실까요? 옥순으로.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패널 MC면 잘할 것 같아. 그분도. 예. 예능감이 있어. 근데 요즘 이 드라마 같은 게 이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예. 최근에 보니까 이 판사와 관련된 드라마가 2개 나오고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썩 그리 판사에 대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이미 드라마계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징글징글해요. 예. 진짜. 그러니까 뭐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프로는.
프로라면 본인도 이제 끌려다니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를 하는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의 그동안 국회 내에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입법권의 남용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하여튼 생각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분은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판을 겪어보셨고 저렇게 형사 재판하는 판사 앞에서 길게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봤죠? 아유 뭐 재판 두분 다 유경험자세요? 네, 이제 예. 뭐 가봤죠. 네. 어우 가면 숨 막혀요 네. 진짜. 피고인 해봐서 아는데 말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 막 그럼요. 눈도 못 맞추겠고. 네, 막 착한 척하고 막.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아유 쉬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꾼들 자주 이제 뭐 감옥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야 뭐 편안하겠지만 보통의 일반인들은 태어나서 처음 서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방청도 해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 판사의 결정 하나로 내 인신이 구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빨간 줄 긋긴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판사 앞에서 오만 방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그 의뢰인의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의뢰인 감옥 보내버리면 그 사람 뭐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과 김용현 피고인들의 이 변호인들을 보면 저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분들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출마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 어떤 장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그럼 재판정에서 졸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감히? 아니요. 그 정도로 길게 있어 본 적이요. 그렇지. 네, 뭐 우리가 저희는 한 5분, 네, 길어야 네. 10분. 네. 아, 이 짧게 정도죠. 짧게 재판을 하고 지나니까 왜냐면 순번이 있거든요. 가면 예. 제가 1번이면은 한 10번까지 그냥 한꺼번에 싹 들어가요. 예. 알았어요. 끝. 막 이렇게. 거의 뭐 병원 10분 안에 끝나요. 진짜 네. 이렇게 짧게 진료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하기 근데 요건 때문에. 있어요. 제가 한번 증인을 해봤거든요. 예. 다른 사람 법정 경험이 다양하시네요. 방송하려고 많은 경험 좀 쌓았습니다. 변호인은 아니신데. 네. 예. 근데 변호인은 제가 만주 변호사죠. 예, 근데, 예.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웬만한 변호사보다 좀 많이 아는데 야. 결론은 다른 이제 피고인의 제가 증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일 아니고 증인만 서더라도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신문을 하잖아요. 뭐 검찰 측, 뭐 변호인 측. 예.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되게 떨립니다, 진짜. 보통 사람들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엄정한 법정을 우습게 만드는 게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만이 아니라 지기현 부장판사의 책임도 계속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댓글창에는 아까 이은기 기자가 전해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판장이 아니라 예배당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그래요?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구약 성경인가 뭐 가지고 나왔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다양한 아이고.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별짓을 다 하네. 예. 근데 제가 교도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잠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교도관이 하는 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구치소가 말만 서울이지 진짜 행정구역은 뭐 안양인가 인덕원인가 의왕. 그쪽에 의왕 그쪽에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이제 버스를 딱 타고 이제 서초동까지 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과거에는 뭐 밧줄로 이렇게 포승줄로 묶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벨트 같이 이렇게 다 묶는데요. 그리고 묶는 상태에서 또 안전벨트까지 꼭 채운대요.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이렇게 정체가 돼가지고 진짜 피곤하대요. 그래서 충분히 윤석열 정도면 잘 수가 있다. 교도관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 오는 길이 피곤하고, 네. 예. 참, 우리가 별 이런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구 대상이에요. 지기현은. 그동안 많은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본인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상대 비판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요. 뭐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해서는 이미 결론은 다 내려놨구나. 어차피 뭐 무기징역 아니면은 뭐 무죄 아닐 거예요. 그 이상 아니면 무죄잖아요.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 들어줘서 다 들었다. 할 말 다 했지. 그런 명분을 좀 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침대 변호에 대해서는 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설사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과정상 문제는 짚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다수의 여론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또 아니, 김건희 그런 씨, 얘기 있어요. 예, 헌법재판관인가? 네. 뭐 대법원 재판관인가 2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누가요? 예, 재판관이 직위원. 아니라 연구관. 예, 예, 재판 아, 연구관을 재판 연구관을 대법원에서 할 때. 2번 했다. 네. 아, 그 예. 능력은 있는 사람이네. 아무래도 형사 합의를 이거는 가니까. 예. 보통 사람이 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능력일까? 어떤 능력일까? 그 재판관들이 네. 행사를 하면 네. 사회를 본대 거기서. 아, 대법원 뭐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간부들이 네. 행사를 하잖아. 네. 1년에 한두 번씩. 네. 거기서 사회를 너무 잘 봐가지고 예. 연구관으로 심어놨다. 그러한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사회는 사회로 보시고 재판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법관님, 저번에 판사 아주 판결 좋았어요. 뒷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 근데 제가 국회 있을 때 그 같이 일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판사 출신이 있었거든요. 판사 출신 좀 달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확실히 다릅니까? 검사 출신하고 판사 출신은 완전 달라요. 예. 근데 그 판사 출신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검사들은 점심시간에 약속이 없는 게 흠결이래요. 아. 야 진짜 너 수사 제대로 안 하냐? 휴멘트 안 만나냐? 이런 건데 판사들은 자꾸 이 점심조에서 빠지면 이탈하면 너 판사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다니냐? 내가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좀 샤이한 집단인데 음. 지경 판사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네. 연구 대상이에요. 네. 저희가 재판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이야기도 잠깐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겨레가 특검이 압수했던 김건희 씨 메모장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당무 개입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머리 높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좀 해설을 좀 두 분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머리 높인다라는 것은 건방지지 말아라, 고개 숙여라. 아,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메모로 저런 말까지 써놓나요? 와. 아니면은 머리를 높이지 말라라는 거는 이렇게 드라이를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잖아요. 하지 말아라. 헤어스타일에 대한 디테일한 지적이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김건희 씨가 나경원을 싫어했다잖아요. 엄청. 네. 그래가지고 나경원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니까 주저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경원 머리 높이지 마라라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를 높이는 게 너의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높이지 마라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고 설마. 아니면 너 고개 쳐들지 말아라. 이렇게 좀 거만해 보이지 말아라. 하게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건희가 지난 그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 때 이 조각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장제원과 관련돼 가지고도 권선동 장제원이 도와준다. 뭐 권성동은 국민의힘 인기 동그라미 측근부터 좀 보면서 아 확실히 한간에 있던 그 소문이 맞구나. 어떤 소문이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 인사가 그렇게 정치 뭐 이렇게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하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을 도왔다는 거예요. 보수 인사가. 네, 보수 인사가. 그래서 캠프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통령실까지 갔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윤석열에게 보고서를 썼어.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산에는 태양이 2개인데 보고서를 왜 하나만 쓰냐.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아니 그럼 복사 하나 해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B라는 그 김건희 라인 대통령실에 네. 있는 김건희 라인이 피식 막 웃고 비웃으면서 아니 됐고 앞으로는 보고서 여사용까지 2개 만들어라. 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이게 이제 것만 뭐, 보더라도. 예, 언론 예. 보도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 나와 있는 그 보통 엘리트 공무원들 그다음에 교수들,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다 이 김건희 씨 아래에 있는 김건희 라인에게 다 이 수모를 당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외세가 그렇게 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전당대회 조각 정도는 뭐 아니 요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나경원 가로 열고 내 앞에서 가로 닫고 머리를 높이지 말아라. 이것이 아닌가. 꿋꿋해 있지 쓰다 말아라. 말았네. 아, 그게 네. 있는 것 같아. 내 앞에서. 예, 그리고 그런 내용과 함께 당대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을 썼다고 하던데요. 카리스마와 호감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정무적 판단을 잘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카리스마와 근데 호감적. 우리가 예. 김건희의 정무적인 판단까지 윤석열보다는 있는 것 같아지. 김건희 정도의 저런 얘기는요.
저기 강성필 우리 대변인님이 네. 처음 국회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이제 얘기하는 그 수준보다도 못했을 거다. 예. 20년 전에 강성필보다 못하다. 20년 전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게 20년보단 조금 더 최근이실 것 같긴 30년 한데. 전에 에, 강성필보다 제가 보기보다 젊어요. 예. 아이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지방선거하고 총선 구분 못해서 많이 혼났네. 아, 그거는 좀 심했다. 29살에 애뜬 강성필이었는데. 아 예. 참. 네. 심플하다 정치인은 바둑판.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예. 당 대표가 뭐 카리스마 호감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당연한 이야기. 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 뭐 이거 당연히 그러면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어야 되고 예. 비호감이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만한 말인데 뭐 이런 말 듣고 이제 뭐 사람들이 김건희가 뭐 윤석열보다 더 이렇게 정무감이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 참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네. 뭐 아크로비스타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까 네. 누가 와서 무슨 얘기 하면은 그냥 끄적이면서 아. 딴 생각하면서 적은 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그럴 이렇게 수도 있겠네요. 한 10분 동안 얘기하는 것이 예. 아닌가. 자, 얼른 넘어가도록 넘어가요. 하죠. 예. 와중에 강 부대변인 너무 귀엽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아. 달리고 있다라면서. 그죠? 부끄부끄. 부끄부끄. 오늘 옥순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예. 아 부끄부끄. 예. 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이 가지고 말말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짜잔. 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장동혁 당명 개정. 네. 이 말을 뽑아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저희 민주당이 최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줍니다. 바로 잠깐. 그분 장동혁 장군님 우리를 구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더불어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장동혁 장군님을 많이 응원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 신안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당명 개정, 두 번째가 뭐 청년 중심. 청년 중심,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새 얼굴 공천, 새 얼굴, 예. 새 인물 이런 건데 이게 저는 뭐 당면 개정이야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새 얼굴을 혁신 공천하겠다라는 거하고 청년 중심으로 이제 네. 선거를 치르겠다 이 두 가지의 방점이 딱 느낌이 오더라고. 예, 외연 확장 뭐 이런 키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외연 확장인지 예. 친위 부대를 더 강건하게 만드는 음. 것인지 저는 예를 들어서 그 혁신적인 인물을 세공천한다는 거는 기존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저는 물갈이하겠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 대신 당원 70% 룰로 해가지고 나경원을 혹시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 네. 혹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을 뭐 경북지사로 조금 후보로 만들고 싶은 의도, 요런 것이 있는가 아닌가라고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 우리 장 소장님 계시지만 저도 첩보를 들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가산점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요? 어마어마. 아,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25% 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중복은 안 되고, 왜냐면 이제 가산점 큰 걸로 골라야 되고. 아, 만약에 신인이나 신인 혹은 뭐 가점하고 청년, 뭐 여성 뭐 청년 이렇게 가점, 될 수 예,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 중에 골라가지고 하는데 예. 여기는 얹혀서 묶고 더블로가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러면 과연 전에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막 과잠바 입고 막 울었던 뭐 그런 좀 구구적인 청년들을 이 당 안으로 또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특정 듭니다. 대학 출신은 가산점 100% 들어갈 것 같아요. 특정 대학이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자유대학. 아, 거기는 무조건 그냥 공천. 아, 야. 100%. 네, 저도 가고 근데 싶네요. 이제 거기 커트라인 높아요. 안 돼. 아, 그래요? 우리는 안 돼. 아. 우리는 서류에서 탄력이야. 서류.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당명 공모를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 대국민 공보전 해가지고 예, 예. 우리의 이름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면 뭐 연상 안 되세요? 우리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예요? 맨날 장동혁이 외치는 거 있잖아요.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아, 우리의 이름은 황교안이라고요? 우리가 전환길이다. 우리가 아. 윤석열이다. 나는 장동혁이다. 우와! 나는 장동혁이다.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 맞냐 이거죠. 네. 그리고 당명 개정을 하면은요 대략
당비나 뭐 당의 예산이 40억 정도가 들어가요. 40억. 당면 바꾸는. 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 막 예.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53개 지구당의 현판이라든지 뭐 다 네. 바꿔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명함까지. 다 바꿔야 네. 되잖아요. 네. 홍보 뭐 SNS상 여러 가지 네. 좀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유력한 이름이 있는 걸로 혹시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고 하는데요. 다법당. 그건 약간 장난이고 진짜로. 예. 자유나 재미없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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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당. 예. 자, 우리 자유당 이렇게 댓글창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자유라는 한데.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자유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우리 장동혁 장군님께 제안드려요. 왜?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연설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유. 어머.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경제입니다. 네. 이게 한 567회인가 쓰고 두 번째가 국민입니다. 이게 한 500 뭐 한 30 몇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유예요. 자유를 509번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이제 경제와 국민이란 단어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라는 단어는 쉽게 쓰지 않는데 509번이나 쓰고 취임사에서도 35번 썼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하고 절연을 하려고 당면까지 교체하려는데 오히려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 윤석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동혁 장군님께 자유라는 말은 쓰지 마셔라. 예.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의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썼던 국민이라는 단어가 그나마 조금 외연 확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한번 써가지고 예. 국민. 네. 아, 국민 단어는 계속 네. 가지고 가라. 네. 뭐 그렇게 또 제안하실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 윤석열 씨가 자유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가 있대요. 그동안 살면서 결혼하면서 네. 자유를 못 누렸기 때문에 아하. 지금은 혼자잖아요. 지금도 자유는 못 누리는 거죠. 독방에서 혼자. 아니 근데 인신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김건희 씨에게 자유를 뺏겼기 때문에 네. 자유를 갈망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항상 자유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었다.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뭐뭐당이라고 넣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당 이름으로서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윤여개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제안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댓글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야당. 아까 슈퍼챗 써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야당이면. 네. 자, 오늘 이준석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만났거든요. 네. 이 만남의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당명 개정 같은 경우도 장동혁 바꿔야 돼 그러는데 당명을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논의가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예. 본인을 사퇴하라는 얘기가 약간 좀 비껴난 것 같고 또한 의원들이나 언론들이 상당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당원 투표를 붙여버리잖아요.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못된 버릇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먼저 되게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 만나기로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개혁과 쇄신을 해 나가겠다.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 메시지, 주장, 정책 이런 것과 같다면은 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잖아요. 장해찬, 뭐 김민수, 이호선. 그런데 우리 보수의 미래 이준석 대표가 왜 장동혁 대표와 물론 뭐 특검에 한정해서 하겠다라는 거지만 이렇게 연대를 하겠다라는 모습 보이는 거 같이 장동혁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서 있는 모습만 비춰져도 되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첫 번째로는 주도권을 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범보수 진영에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좀 뭐 주목받는 인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당세가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제 3당, 4당, 5당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뭐 한번 잘해볼 수 내가 있다. 그냥 뭐 요리할 수 있지. 감히 우리 장군님을 누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뭐 지방선거에서 좀 연대를 연합공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저희 분석이에요. 취재는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연합공천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 가능할까요?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이런 지역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에서 좀 개혁적인 젊은 인사를 우리가 공천을 하겠다, 같이 하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개혁적인 젊은 인사. 지금 4천 명인가 모은다고 하잖아요. 네. 4천 명 중에 한 명은 있겠지. 그래도 보통 정치는 우리가 아는 사람 안에서 출마하고 새로운 그다음에 스타의 탄생. 완전 새로운요? 새로운 스타. 혹시 레이더에 들어오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신 줄 알고. 전혀 없어요. 예. 좀 무책임하시네요. 아니 뭐 제가 제가 오늘 피치 쫙 올려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좀 힘이 좀 빠지는. 아니, 아는데 제가 말씀 정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평가. 네. 근데 아직 음식이 안 나왔어. 근데 신미안이 좋으시니까 혹시 요 정도 메뉴는 있다라고 보신 게 있나 싶어서. 4천 명 중에 한 명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믿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쳐야 돼. 예. 칠라고 다 이제 다 마음 먹었어. 준비도 다 됐어. 이제 곧 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동훈만 딱 쳐내고 나면은 이제 뭐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쳐낸과 동시에 무언가라도 당원들과 현역 의원들한테 내놔야 돼. 그게 저는 이제 외연 확장이라고 이제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뭐 연합이든 연대든 뭐든 하면 어쨌든 머릿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어쨌든 개혁신당하고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선거에서 연대나 연합을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나도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합이나 연대를 하려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으로서는 그거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을 해서 조금만 밀어주면은 당선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 당연히 연대 연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개혁신당이 한 자리를 받아가지고 뭐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광역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개혁신당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 나가서 있대요. 누구요? 경기도지사 나갈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경기도지사요? 네. 이준석 대표인가요? 아니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은 안 나가죠. 예. 네. 그럼 누가 있나요? 모른다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 아니, 있는 누가 거죠. 있다고 하니까 믿는 예. 거예요. 99만 원 공천 시스템으로서 사람을 끌어올리겠다. 99만 원도 그게 현실적으로 참 없다고 하니까 더 아닌데. 있어 보이는데. 그치. 그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있다고 하니까 네. 자, 봅시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연이어서 가보면 요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장동혁도 방송 많이 해요 요즘에. 오. 서로 지금 언론에서의 메시지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서로 예. 경쟁적이에요. 야, 아니 그래서 재밌어요. 어제 장해찬 지금 부원장이죠. 부원장이 이렇게 내용을 하나 밝힌 게 있는데 TV조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들었어요. 그게 뭔 이야기인가요? 적들? 적들? 아니요. 센 적들 할 때? 예, 거기- 강적들. 네. 거기 김규환 그 전 논설위원이 예.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인가? 비대위원장 때 그 김건희 씨랑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기사로 썼던 아닌가요? 방송에서 발표하셨나요? 아무튼 그렇죠. 그거를 막 이제 하셨죠. 예, 좀 예. 내용까지 해가지고 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나갔는데 중간에 막 그거 관련해서 조금 뭐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규환 때문에 나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서 막 다른 패널들이 그렇지만 얘 지금 나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방송을 같이 하게 됐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김규환 있으면 안 나오겠대요 방송을. 예. 그런 조건을 걸고 나갔다가 그래도 있어도 하지만 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해버리니까 중간에 방송을 박찼다. 네. 하지만 설득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녹화까지는 다 끝났는데 예. 편집에서 이제 없어진 거죠. 오. 네. 그 조건으로 이제 다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강적들 이번 주구나. 이번 주 강적들은 또 저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장동혁 대표인가요? 그 사람은 진중권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나간다고 지금까지 그랬대. 야. 그랬는데 이제 사회자야. 한동훈 대표가 나가니까 네. 그래? 그럼 나도 나갈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 먼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한동훈, 이번 주에는 장동혁. 이 두 사람들 간의 이 언론 메시지 전쟁이 아주 재밌게 생겼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아, 요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예. 근데 첫 번째로는 진짜 한동훈 말기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답답하다 진짜. 예. 왜 우리 한동훈 대표를 모욕합니까 지금? 위에서 나 위에서? 정말 답답해서. 예. 아니 정치를 막 책으로 보는 사랑을 책으로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김규환 그 논설위원이 뭘 물어보냐면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 가족들은 다 사설하고 칼럼만 올린 거고 욕 같은 건 하나도 안 썼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단계 사건 관련해서. 예. 그러면 썼다 안 썼다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살짝 또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이호선 당무 그 많은 것에 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보진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비켜 나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우리 한동훈 선생님한테 분명히 여쭤볼게요. 아직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제가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저는 민주주의고 익명성이고 그걸 다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 사람도 답답해요.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동훈의 가족들이 뭐 배우자, 딸, 장인, 장모, 아이디가 뭐 이렇게 4-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넷이서 각자 노트북 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한밤중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 이렇게 사설이든 욕설이든 올렸다고 칩시다. 예.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음. 자기 아이디 가지고 자기가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한 개든 만 개든 올리는 건 전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이디를 내가 내 딸의 아이디를 내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글을 올렸다고 하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거기에 그걸 확인하셨나요? 확인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없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혹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평론가로서의 자세가 맞나요? 저는 평론가가 아니라 민주당의 부대변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잘렸나요? 아직 야. 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야, 옥순과 영철이 사이가 좋았는데 뒤로 네. 갈수록 그러니까 거칠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면서도 이제 비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김규환 논설시장이 그걸 물어봤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근데 예. 답을 하지 않아서 네네네. 답답했다. 김규환 예, 논설은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사설과 칼럼만 예. 올리고 욕설은 안 올렸냐 이제 이런 음.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비켜 나가던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2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 그분 주장도 제가 보면 오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00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오류를 가지고 키워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큰 정치하고 계속 정치를 이어나가려면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 네. 그렇게 봐요. 자, 민주당 이야기도 넘어가 보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조치했는데요. 근데 본인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이제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예. 한 달이 지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한 몇 바퀴가 돌아도 돌 수 있는 시간. 아, 다 잊을 수 있는 시간. 이슈가 막 생기고.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얼마 전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잘 모르잖아요. 댓글창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런 걸 물어볼 줄 알고 내가 얘기를 꺼낸 줄 알았죠? 하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리한. 지금은 아니야. 지금 김병기 의원 얘기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럼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런 걸 좀 노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우려했던 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은 내가 도의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를 출당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명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주장을 펼 것 같아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다. 그렇지. 그러니까 징계 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논리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정치인은 때로는 법적으로는 처벌받더라도 도의적으로 좀 책임이 좀 자유롭고 공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다시 정치에서 재기할 수가 있지만 아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이미 배신감을 느껴버리면 어떻게 정치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마무리 퇴장이 또 좋아야지 또 다른 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 보여버리면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이 김병기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역할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누군가의 잘못된 조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저는 좀 그분을 좀 철회하시고 어쨌든 마지막 모습이라도 예. 당당하게 좀 애당의 길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늦었을 때가 진짜 늦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버티면 더 늦습니다. 그렇지. 버티면 더 늦어요. 네. 네. 아, 지금 댓글창에 아까 하신 말씀이 가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 강적들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내용을 들으신 거죠? 아니래요? 뭐 빨리 모르겠어요. 사과하세요. 댓글창에 죄송합니다. 사실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고소하겠다고. 고소하세요 사과해야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예. 저 한동훈입니다.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 시작은 어제 장해찬 부원장이 먼저 꺼내서 네. 제가 이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고. 이 얘긴데? 예, 본인도 이제 들으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 예. 뭐 네. 그런 차원에서 예, 음. 확인을 이미 하신 거니까 네. 예, 알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권여당 의원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걱정하는 거는 그 사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밝혀지게 되면은 더 큰 법률적인 책임을 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 당에서 저렇게 비상징계를 한 것을 보면은 당에서도 당신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어라고 이제 손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시간만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병기 원내대표 보면서 참 권력은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여당 원내대표 최고 실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권력은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 민주당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생명 끝난 것 같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만 권력을 쓰셔라. 예.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 주변을 챙기기 위해서 권력 사용하시면은 분명히 후과가 따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뭘 가지고 있어서 겁낸 거 아니냐. 이게 더 장기화되거나 혹은 커질까 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김병기 의원이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예. 다른 의원이 버티잖아요. 그러면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받을 때 그래도 민주당의 보호를 못 받으면은 더 거센 수사 받을 것 같아서 라고 그 정도에서 오해가 끝나는데 김병기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 봐 저거 대화 녹취록까지 한 사람이야. 우리가 전화 녹취록은 많이 하지만 이 대화 녹취록은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한 명만 했겠어? 이런 음모론이 확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음모론 확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의 상상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좀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요. 녹취록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잘하셨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미 많이 잃어가지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우리 이기 옥수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새 지도부의 탄생에 대해서는 좀 해설을 해주신다면요. 한병준 원내대표와 그리고 또 최고위원도 지금 3명이 추가로 나왔죠. 제가 사실 이제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볼 때 입이 근질근질해요. 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제가 뭐
의원들에게 다 취재를 한 건 아니지만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병도 의원이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이 상대 정당과의 어떻게 협상에 나서고 협상 나서기 전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석 부대표 때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수석 부대표를 해서 원내대표까지 되면 수석 부대표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 판을 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도 했잖아요. 정무수석이 뭐 일단 여당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야당과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역할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한병도 의원 자체가 들어보면 성품 자체가 이제 좀 온화한 성품 성품 자체가 온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전력상으로 딱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실 당에서는 그냥 한병도 의원을 추대하려고 했다는 분위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또 결선 투표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출마들을 막 해버리니까 예. 이제 그게 안 됐고 예. 사실상 박정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은 지지 기반이 좀 같다고 하더라고요. 겹쳤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한병도 의원이 손쉽게 좀 낙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사정 잘하는 분들이 딱딱 집어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작 한병도 의원으로 분위기가 모아진 것 같고 제가 이제 놀랍게 본 거는 백혜련 의원이 결선 간 거예요. 네. 그렇죠. 박정 의원이 갈 줄 알았는데 백혜련 의원이 간 것은 확실히 이 당원들은 의원들과는 좀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좀 깜짝 놀랐고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도 좀 강한 메시지를 내는 친청계 뭐 의원분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한 분은 뭐 이렇게 친명에 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서 역시 당원들은 사실 좀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다음번에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여권 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이번에 백혜련 의원의 결선으로 읽었어요. 저는. 네, 옆에 약간 초조한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하나 더 최고위원 선거에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분이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4위 꼴등을 했는데 또 당원 투표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법사위 의원들을 강성파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그냥 법사위원들인 거예요. 법사위원들이 당원들에게 지금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법사위원들인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대표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당원들에게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대표 되시고 나서 조금 주춤하신 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원들은 답답한 거예요. 당원들은 무조건 다 지르고 빨리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구속도 기각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면 무조건 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중도층도 봐야 되고 대통령의 어떤 일정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스탠스가 묻어진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법사위원들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당원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옥순을 좀 평가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10분까지 하셔도 돼요 오늘은. 오늘 괜찮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것도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외교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지금 뭐 중국 문제, 뭐 일본 문제, 북한 문제, 특히 미국 트럼프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지금 다 자기 힘자랑들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들에 비해서는 약소국인데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여간 원칙론적으로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어려움을 잘 빠져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묘한 단어의 선택에 상당히 저는 주목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시진핑은 올바른 편에 서길 바래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다카이치인가?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당신들 중국 편 들지 말고 중간에서 우리 편도 좀 들어줘. 너무 경도된 그런 행동, 외교 활동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공정한 역할을 해달라는 거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딱 끊고 일본 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실용 외교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러한 이 중국과 일본의 다른 바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통령께서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할지 그것이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예요. 물론 뭐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뭐 수산물 문제 뭐 이런 것들이야 항상 쌓여왔던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이렇게 교묘하게 잘 줄을 타야 될지 그게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참 숙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는데. 아니 뭐 왜? 구구절절 마음에 옳은 들어요? 소리만 하시니까.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뭐 더 이상 버틸 말이 없는데. 네, 진짜 네. 지긋하게 아, 보시더라고요. 참 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실력을 평가하는 게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외교, 두 번째가 경제, 네. 세 번째가 정치. 정치는 이제 국내 정치, 협치를 얼마나 야당과 잘하냐 예. 평가인데 사실 이제 뭐 외교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하다 보면 국민의힘 분들도 야 이재명 외교는 잘한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고립이 되려고 하는 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얻어낼 걸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과거사 문제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를 해 가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예. 또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이런 안정감과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정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또 뭐 민주당이니까 자랑한다고 또 하실 거니까 뭐 이제 평가를 하실 내가 거니까. 해줬잖아. 그것보다는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초전이었군요. 예. 예. 10분까지. 데이트 시간 끝났어.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산책을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이기 옥순과? 좀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굉장히 밀당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좀 체중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좀 이거 그런 이야기는 왜요, 왜? 외형과 관련된 거는 아니 체중이 아주 좀 이쁘게 살쪘잖아요. 맞아요. 보기만 좋구만. 예, 오늘 장성철의 나는 솔로 이기 옥순으로 강성필 부대변인 모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우리 부대변님은 지금 평론계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정보도 상당히 정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그런 후배이시긴 하지만은 앞으로 평론계는 강성필이 등장했을 때와 등장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지지 않을까. 밀당 되게 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밀당을 듭니다. 당기시네요. 자, 옥순의 화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하나. 소고기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예, 오늘 이기 옥순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두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13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봉지욱, 노영희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